21세기 민족일보 TV 뉴스 브리핑입니다. 총 5편의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5월 11일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 남중국해 훈련의 미 공격적 태도 비난. 중국 국방부가 랴오닝호에 이어 산둥호의 남중국해 훈련 정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공격적 태도라고 비난했다. 2일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지난 몇 년간 중국은 세계적인 지배국가가 되기 위해 국내에서 더 억압적으로 행동하고 해외에는 공격적으로 행동했으며 이것은 팩트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중국 해군 가오슈청 대변인은 위챗 공식 계정을 통해 산둥함 항모 전단이 남중국해에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며 항모 전단이 정례적인 훈련을 펼쳤다라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산둥함 항모 전단이 연간 계획에 의거해 정기 훈련을 했으며 완전히 정당하고 합법적이라며 중국의 국가 주권과 안전, 발전 이익을 수호하는 능력을 높이고 영내 평화 안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 객관적인 자세로 보라고 힐난했다. 중국 관영 매체 글로벌 타임스는 바이든 정부가 중국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 남중국해는 화약고로 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윌리엄 바 뮬러 특검 개입 혐의로 연방법원 기소. 6일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법무부 장관이었던 윌리엄 바가 러시아 게이트와 뮬러 특검에 개입했다는 혐의로 연방법원에 기소됐다. 윌리엄 바는 2019년 뮬러 보고서가 발표되기 전 작성된 법무부의 내부적인 결정에 관한 쪽지를 의도적으로 숨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3일 쪽지의 공개를 결정한 에이미 버만 잭슨 워싱턴 DC 법관은 윌리엄 바의 혐의는 재판 결과에 혼란을 주기 위해 증거 보존을 의도적으로 불성실하게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윌리엄 바는 2019년 3월 국회에 보내는 4쪽짜리 편지에서 특검이 결론에 도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저의 의견은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폭로했다. 또 같은 해 4월 윌리엄 바가 했던 국회 연설을 통해 국회에 보낸 편지와 비공개 처리된 쪽지가 같은 시간 같은 사람들에 의해 작성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잭슨 법관은 뮬러 특검과 깊은 연관이 있는 인물이며 이미 2016년 트럼프 캠프 사무장이었던 폴 매나포트를 탈세와 우크라이나 정치인 로비로 로저 스톤을 위증과 러시아 게이트의 증인에 대한 위협으로 기소한 바 있다. 다음 소식입니다. 체니 공화당 하원 의장 경질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진 리즈 체니 공화당 하원 의장이 조만간 축출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악시오스는 5월 12일 열리는 컨퍼런스 회의에서 대부분의 공화당 회원들은 메카시 원내대표의 고위 간부들이 체니 의장에 대한 불만을 확대시킨 후 축출할 것이라고 예상한다라며 보좌관들에 따르면 이미 체니 의장의 후임자가 고려되고 있다라고 전했다. 앞서 체니 의장은 2020년 대선은 도둑맞지 않았다. 누구든 그것을 큰 거짓말이었다고 퍼뜨리는 사람은 법치에 등 돌리고 우리의 민주적 시스템에 독을 푸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파장을 불러왔다. 지난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공화당 하원 의원 컨퍼런스에서는 정면으로 트럼프를 비판하면서 대다수 공화당원들의 불만을 자아냈다. 악시오스는 체니 의장의 경질은 212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 중 3분의 2의 투표가 필요해 실제 집행될지는 미지수라면서 체니 의장 후임자들은 모두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반대한 사람들이라며 공화당 내 트럼프의 정치력을 강조했다. 다음 소식입니다. 트럼프 페북 계정 폐쇄 연장에 정치적 대가 치러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페이스북 계정 폐쇄 조치가 연장되자 부패한 소셜미디어 기업들은 정치적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페이스북은 1월 6일 미 국회의사당 점거 사건 당시 폭력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의 계정을 폐쇄했다가 5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페이스북 독립감독위원회는 트럼프가 선거 사기와 관련한 지속적인 행동 요구에 대한 근거 없는 이야기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폭력 위험이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면서 계정 폐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미국인들을 검열하고 있다면서 페이스북과 트위터, 구글이 한 일은 우리나라의 수치며 완전히 불명예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그들이 정치적 대가를 치러 다시는 선거 절차를 훼손하고 파괴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면서 미국 대통령의 표현의 자유는 빼앗겼지만 진실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페이스북뿐 아니라 트위터와 유튜브 등 주요 소셜미디어에서 퇴출된 트럼프는 자체 SNS 플랫폼 개발을 모색하고 있다. 지난 4일 트럼프는 도널드 트럼프의 책상에서 라는 이름의 블로그를 공개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바이든의 접촉 시도에 북 묵묵부답. 미국이 대북 정책 기조를 북에 전달하기 위해 접촉의 안간힘을 쓰고 있으나 북이 응답하지 않고 있다. 북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접촉에 응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 중이다. 워싱턴 포스트는 미 정부가 최근 북에 추가 접촉을 시도했으나 반응이 없었다. 지난 2월 첫 접촉 시도 때에도 북은 반응하지 않았고 이후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한 어떤 접촉이나 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최근 바이든 정부는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와 트럼프의 정상회담의 절충안을 대북 정책 기조로 삼는다고 공표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대화를 제안하면서도 다른 편으로 대북 인권 특사 지명을 논의하는 투트랙을 구사하고 있다. 기사는 미국의 새 대북 정책이 근본적으로 북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것이지만 조만간 일어날 것 같지 않다라며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로의 복귀처럼 들리는 측면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협상 복귀 결단을 위해선 정치적 비용이 따르는 미국의 양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5월 11일 뉴스브리핑 마칩니다.